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구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수감 준비에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황종대 대표이사님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및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민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황종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재단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상세협력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임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22쪽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한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물가 종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안전관리 평가에서 청주시가 4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전선 정비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북부시장 아케이트 물바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 상권 활력 충전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7쪽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각종 자금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주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주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청주사랑 상품권을 최초 발행한 이래 10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은 2조 3,231억 원으로 이 중 2025년 발행액은 3,069억 원입니다. 금년 청주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시기별 맞춤 인센티브 지급, 각종 이벤트, 축제 행사 시 청주페이 사용, 모바일 결제 기능 강화 등 선구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청주페이 발급 수는 54만 8천 장을 돌파하였고 가맹점은 4만 6천여 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취업 알선 추진 실적으로 2024년은 7,900여 명을 알선하여 5,200여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5년은 5,800여 명을 알선하여 3,900여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센터 운영비와 채용 박람회 행사 운영비 등에 2024년은 5억 9천만 원, 2025년은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 목표 달성 현황으로 고용률은 2024년 70.5%, 2025년 상반기 72.1%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 실적으로 고용 인원은 2024년 5만 7천여 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5년은 10월 현재 5만 2천여 명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 결과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에는 418개 사업 977명, 2025년에는 446개 사업 971명에게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과 소관입니다. 227쪽에서 23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관련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456개 업체에 1,613억 9천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2차 보전금은 18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73쪽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지원, 기업 정주 요건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8개 사업, 2025년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2024년은 5건, 2025는 49건을 접수하여 완료 36건, 추진 중 7건, 장기 검토 8건 등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91쪽 국제통상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해 2024년은 10개 사업, 2025년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장 등록 취소 현황입니다. 148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했고 207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12쪽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사회적 기업 수는 106개사, 고용 인원은 1,597명이며 사회적 기업 지원 실적은 2024년에는 32개사 5억 3천만 원, 2025년은 10개사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서 322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년은 5개 사업 1억 2천만 원, 2025년은 6개 사업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329쪽에서 33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투자 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월 말 기준 24개사를 유치하여 3조 9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 기업 중 3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촉진 지역 보조금 11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63쪽 청주 우스코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청주 우수시장 박람회,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등 전시장 이용 27건, 워크숍 세미나 등 회의실 이용 23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72쪽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건립,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70개소에서 2025년 318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026년에는 487개소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12세대, 2025년에는 400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관 7k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소가스 충전소 지원 계획 및 추진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총 5개를 설치하였고 특수 수소 충전소 및 수소 모빌리티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대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늘 저희 재단의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이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혹시 간과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주시 활성화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은 1실 3부 정원 25명으로 현원 22명, 파견직 3명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청주시 활성화재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17개소의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시장별 현안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11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회 기본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현장 방문 컨설팅을 44회 추진하여 전통시장 여건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청주시 지역상권 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위해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자체 수립한 지역상권 조사 계획에 따라 지역상권 데이터를 구축 분석하여 효율적 고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육거리 야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육거리 야시장 만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9월 야시장 시즌1, 10월 시즌2를 운영하여 약 8만여 명의 방문객과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매출 증가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 27일까지 시즌3를 운영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야시장 운영을 통해 육거리 야시장이 관광 명소가 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활성화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시는 고견을 이후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한 질의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있으십니까? 네,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 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숙 위원님. 네, 정현숙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육거리 야시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에 다시 이제 시즌 3죠. 3로 다시 이제 예, 경제일자리관 차용원입니다. 예, 시즌 3가 12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쁜데, 근데 좀 좋지 않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육거리 시장 상인 협동조합 거기랑 기존의 어떤 기획사와의 갈등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과장님? 예, 경제일자리과장 좀, 차용원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뭐 부임하고 나서 이제 들은 소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 야시장을 육거리 시장에서도 특화 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에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아마 기획사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때 계약까지 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소관했던 쪽에서 그거는 이제 UDC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그 시하고 협의 없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뭐 했던 거를 바로 취소 그 이후에 시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그쪽에서는 아마 그 소송까지도 가려고 생각했었던 건데 아마 지금은 조금 아마 그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건 좀 갈등이 좀 그런 거 그렇죠. 정리되고 너무, 있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아마 뭐 그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데요. 예. 지금 그 기획사는 그 육거리 시장 상인 협동조합을 민사도 했지만 지금 형사 쪽도 했고 지금 청주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글쎄 이제 관리 감독의 주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제기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그때는 저희 시하고 상의 없이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조합 관련한 거기는 하지만 보니까 그 기획사에서 그 조합 이사장 부부를 모시고 해외에 뭐 벤치마킹 형태겠죠. 그런 비용까지도 그 민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시가 절대로 그렇게 여유 있게 계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테마형 거리 구성이라던가 시즌별 운영 체계, 관광, 연계, 콘텐츠 이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기획사에서 고민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될 만큼 언론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뒤로 빠져 계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이라던가 그 기획한 그 자산에 대한 보호 문제로 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 경제일체과랑 최영근입니다. 제가 그 부임하고 나서 그 야시장의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획사에서 했던 아이템을 저희가 도용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TF를 지금 했습니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어쨌든 그 고소장에 청주시장님까지 피고소 요인으로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 대표로서 공정계획 이행과 민간 파트너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협동조합의 독자 운영을 승인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네, 뭐 저기가 되면은 접수가 되거나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소신껏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일이 더 확대되거나 좀 안 좋은 양상으로 불거지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육거리 야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주의 밤문화가 사실 이렇게 마땅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본인 의원이 늘 얘기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꿀잼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 육거리 야시장을 통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 문화 플랫폼으로서 좀 정착이 좀 되려면 그러한 첫 단추부터 좀 제대로 좀 채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육거리 야시장이 이제 성안길이라던가 문화제조창이라던가 수암골 이렇게 연계하는 야간 경제 루트 이런 것도 좀 그 장기간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는 좀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그 지금 걱정이셔서 그 야시장 지금 가뜩이나 저희가 상당히 그 노력을 해가지고 준비되어 온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사실 저희도 어떤 의기소침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대로 저희도 이걸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같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수탁 계약의 표준 절차 그리고
계약 해지라던가 변경할 경우에 시의 승인과 법률 검토를 좀 의무화한다던가,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민간이 출장이나 외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던가, 어떤 그런 우리 청주시 안에서 권한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좀 조속히 밟아서 그 기획 자산을 활용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공정하게 신뢰 있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장님 그 담배 소매인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시정연구원에서 12월에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를 각 구청에서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50m에서 100m로 확대되는 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 경제 일자리과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주무 부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거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경제일자리 최영은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준비하신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 토론회도 가졌었고, 저도 이제 참석해서 문제점 피해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시정연구원에 일단은 그 100m로 그 강화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영연구원에 좀 어떤 그 연구 용역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했던 부분에 이고요. 그건 한 12월 말이면은 저희가 결과 나오면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에서 그거를 좀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 거리에 대해서 측정할 때의 기준이 명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단기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빨리 조치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좀, 그리고 이 50m에서 100m를 확대했을 경우에 또 기존의 그분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새롭게 그 편의점 시장 그 담배 소매인으로서 좀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겐 또 그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텐데 유예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청주페이에서 온시장 네네. 뭐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용을 했었는데 보니까 온라인 전통시장 관련한 이벤트라던가 뭐 배달 서비스, 그래서 도우미 사업들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예. 지금 저희가 그 배달하고 그 택배 사업을 청주페이에 이제 이게 이제 온라인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사업을 들여가지고 고도화해가지고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그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그 아마 자료에 보시면 몇 퍼센트 정도 늘었습니까? 전년 대비?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용을 했는데 사실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품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쿠폰이 굉장히 뭐 7,000원, 15,000원 굉장히 큰 금액을 이벤트 쿠폰으로 주거든요. 거의 늘 보면 늘상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온 시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게끔 이벤트로서 그 예산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시장 상인분들의 온 시장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고 그 전통시장 활성화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계속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끼 같은 거잖아요. 그 쿠폰을 통해서 또 다른 매출이라던가 또 다른 상품 시장으로서 오프라인에도 연동되게끔 하는 그런 매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되려면 품목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많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질지까지 최용근입니다. 그 온시장의 전통시장이 일반 플러스 샵같이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성으로 있잖아요. 고기류, 육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배달할 때까지는 그 어떤 그 얼음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데 또 냉장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상인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어쨌든 구체적인 것까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안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구 노력을 좀 하도록 저희들도 좀 상인회한테 좀 노력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조 의원님. 예, 이상조 의원입니다. 최영근 과장님께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육거리 야시장 저도 몇 번 수차례 갔는데 갈 때마다 사람도 많고 오히려 초창기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많고 또 그 제1주차장의 광장에 이제 테이블 깔아놓은 거는 거의 다 이제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그 설치한 그 라면 한강라면이라고 하나요? 뭐 그 라면 끓여 먹는 거기는 젊은이들이 쫙 그 여러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모습 등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시장이 시즌 1, 2, 3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뜨는 기간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야 금요일 토요일은 육거리 야시장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거를 일일이 바쁜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든 또 안 하고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예, 경제 일자리 과장 최영근입니다. 저번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후는 이제 전통 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쪽에서도 또 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의 소규모의 그 먹거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백이 좀 있었고 또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는 또 할 수 없이 또 명절에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텀을 뒀던 건데 뭐 그거 아니면은 최소한의 지속성을 띌 수 있도록 저희도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재단에다가 위임업무를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텀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이유를 홍보를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추석 연휴라든지 뭐 이럴 때는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그 저녁 자리 했던 자리에서 만나신 분들이 다 육거리 야시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나가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셨는데 그게 이제 들으면서 제 본의원이 느낀 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또 한 2주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민들이 그런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먹고 주말에 나갔다가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또 돌아설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갖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그 연속성 있게 금요일 토요일은 거기 가면 야시장을 한다 이런 인식이 좀 가서 그 발길을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승우 의원님. 네, 위원 신승우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일자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혹시 한국조폐공사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어플 중에서 지역 상품권 체크 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역 상품권 체크. 그게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발했고. 그 지역 상품권 체크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못 봤어요. 요거에 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보은, 계산, 단양, 영동, 대천, 증평, 진천이 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젠 군 단위만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제천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어플이냐면 청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청주 지역 화폐를 청주에 왔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건데 청주가 등록이 안 돼 있길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그거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혹시 청주 사랑 상품권을 좀 등록할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등록하실 수 있을지 한번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인근 지역에서의 시군 단위는 전 군 단위 이런 지역은 좀 인구가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근 지역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제일 들었거든요. 아니 네, 이거는 그런 제도가 전국에서 하고 있고 성남도 상당히 이거를 홍보를 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예. 다른 지자체에 있는 주민분들도 성남을 갔을 경우에 거기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도록. 청주는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어플은 여기 지역 상품권 체크 앱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잘 검토해봐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예, 잘 그리고 한번 좀 검토 후에 보겠습니다. 등록될 수 있도록 예, 예. 가능하면은 끝까지 부탁드리고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추진 현황인데요. 배송 도우미 분들이 두꺼비 시장만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송하나요? 아닙니다. 예, 그 저희가 올해는 4개소 시장이 예. 선정돼가지고 육거리, 두꺼비, 사창, 복대 가격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네네. 두꺼비 시장만 가로 열고 손수레 이용이라고 여기 주신 자료 있거든요. 과장님 손수레요? 여기 예. 손수레 이용은 여기만 되어 있고 육거리 종합시장, 사창시장, 복대 가경시장은 그냥 보도로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주신 거 보고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보고 혹시- 있습니다. 두꺼비 시장만 손수레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 육거리도 있는데요. 다 손수레는 사창시장, 복대가경 다 왜냐하면 물건을 날라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다 예, 그 여쭤- 표기가 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혹시 손수레 배송 도우미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이동하시죠? 복장은 아마 그 상인회에서 그 이제 저 안전복 그 조끼도 있는 데가 있고요. 네. 뭐 아마 그 특별히 맞춰서 입는 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나가실 때 보면은 저분이 배송 도우미인지를 혹시 바로 예, 한눈에 그 알아볼 조끼에 그 뒤에 써 있고 그런 조끼를 입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 다 입고 계신가요? 4개 시장은 아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다 되는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손수레를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그 손수레만 돌아다니는 건지 손수레에 배송 도우미라는 문구가 써여 있나요? 손수레는 없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네네. 사창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송 도우미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홍보 방안 중에는 보통 고객 지원 센터 주차장이죠. 주차장 옆에 있는 고객 지원 센터에 안내판이라든가 X 배너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시장을 이용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경우에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송 도우미 존재를 몰라가지고 활용 못하는 것도 있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수레 같은 경우에도 안내 표지판을 손수레에 부착해서 돌아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송 도우미분들 조끼에도 좀 눈에 잘 띄게 했으면 좋겠고 버스 정류장 부분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보니까 이게 뭐 연간대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마다 하루 평균 이용 건수, 배송 도우미 이용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면은 4개소로 나누고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건당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한 건에 10,000원 정도인 셈이고요. 사창 시장 같은 경우는 3,760원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무량이라든가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시장마다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아마 이용객 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일단 배송 도우미 역할은 일단은 그 물건 배송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요가 그 배송 수요가 없을 때는 그 상인의 어떤 환경 정비라든지 뭐 아니면 그 안내라든지 뭐 제가 이런 역할은 좀 하거든요.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예. 배송 도우미를 도입할 때 처음부터
이용 건수가 저조할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런 기타 업무, 환경정비 주차 관리 업무 상인의 업무 보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도입을 하고 나서 고객분들이 배송 도우미를 이용 건수가 저조하여 기타 업무를 추가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은 당연히 배송에 대한 목적 사업을 한 거는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인건비를 이제 그 사실상 중요한 그 세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수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인회에서 아마 회장님들이 제가 좀 역할을 좀 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의 가장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이 사업 취지는 배송 도우미가 있고 사용자분들께서 배송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활용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다른 업무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제 방법을 좀 더 네, 방금 저희가 이제 질의했고 응답하신 내용을 토대로 방법을 좀 더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위원님. 네, 정현숙입니다. 기업지역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간 위탁사무소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에 청주시 복대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주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뭐였나요?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저희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왜 한 곳이 계속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근로자 복지관인데 좀 일반 평생학습관과의 차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말씀. 네, 저도 그렇게 말씀.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됐다, 완료라고 사실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완료인 건지, 그리고 혹시 헬스장 이용률 네. 아시나요? 복지관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헬스장은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고 몇 명이 오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가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이 주신 질문처럼 저희가 그 완료라고 한 건 그래도 나름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걸 좀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도 이제 좀 할인을 해주고 노동자들이 대관할 때 50% 정도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많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이용에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거기가 위치는 정말 좋거든요. 인근에 청주 SK 하이닉스도 있고, 거기가 청주 일반 산단이라서 거기가 산업벨트 중심으로 돼 있어서 5분 안에 다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작 근로자가 찾지 않는 시설이 되었어요. 거기가 98년도에 개관을 했죠. 네. 근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는가라는 존립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를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호점 어디에 설치하는지 계획이 있나요? 아니,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2호점은 이제 1인 가구가 많고 배달이 많은 곳으로 지금 이제 흥덕구에 하나 있으니까 흥덕구가 아닌 곳을 한 두세 군데 정도 지금 해서 하고 있는 장소를 네.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니까 수요가 많았던 상황이 맞았구나.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수치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믹스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인프라를 갖춘 복지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용하는 근로자가 없어요. 근데 이동노동자 현재 복대 1동에 있는
인접해 있는 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동 쉬고, 그러니까 쉬는 쉬는 걸 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와서 교육도 하고 간간히 이제 간헐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지금 1호점을 개점을 하고 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거의 한 80명 정도가 이용하시고 24시간 이용자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요가 있었구나.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 계속 이제 라이더 유니언들하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걸 주민센터에 내주면 어떻겠느냐 막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복지근로자복지관이나 송정근로자복지관하고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면 이게 따로 해야 되나 계속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지금 저희가 올린 건 거점형으로 건물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꼭 거점형이 아니더라도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이렇게 약간 이동형도 같이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고, 네, 본 여러 가지 의원이 그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복지관을 질의를 하면서 쉼터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지관이 이렇게 네. 유명무실해서는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럼 복지관에는 근로자가 없으니까 그 쉼터라는 것이 사실은 이동하기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면, 복지관은 어쨌든 물리적 공간이 충분하고 주차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리고 노동상담이라던가 심리상담, 안전교육, 분쟁 예방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근로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쉼터 자체를 네, 근로자 복지관을 고민해 주셔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좀 고민을 좀 저희 해주시면 시에서 좋겠다. 갖고 있는 시설과 어떻게 엮어서 같이 네네. 전속으로 네. 이동 노동자 쉼터로만 그래서 하자. 이동 노동자에게 휴식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드린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사회적 기업 현황과 네. 지원 실적을 봤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데 네. 거의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사회적 기업 그 성과 보고회를 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이 또 국가적 정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사회적 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관련한 영역에 어떠한 좀 지원이라던가 대책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정부 기조에 따라서 2022년, 23년, 24년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도 계속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올해 한 것만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유지인가요? 근데 올해 아니 이제 좀 추가를 하려고 의지가 없으신 걸로 아니요, 그건 보여지는데요. 그건 아닌데 계속 저희도 예산 까고만 계속 싸우고, 그래서 딱히 그걸 아니더라도 그 일반 사회적 기업들도 우리 기업자과에서 하고 있는 뭐 박람회나 이런 예산에 우선적으로 좀 할당을 줘서 할 수 있게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에서는 23년도에는 136개 기업, 24년도에는 112개, 25년도에는 106개 기업이 계속 줄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지원 실적에서는 23년도에는 94개 업체였다가 24년도에는 32개, 네. 올해는 10개예요. 이게 지금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지원 실적도 23년도에는 19개였다가 24년도에는 7개, 그리고 25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네. 좀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의 전문 인력이나 전문 인력은 사실 인력비는 저희가 지방비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시비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시비로 안 된다라면 네. 지금 현장의 상황이 이러하니 네. 국가에게 해당 부서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노력들도 지원과 우리 네. 청주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일 아니야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그 공공의 우리 청주시가
또 국가가 해야 될 공공의 영역들을 사회적 기업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러한 지원이 주는 거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거였지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 씨를 말리자라는 취지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투자국 우리 국장님께서도 함께 좀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그 내년도에는 그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 국비가 또 새롭게 지원돼서 10억 1,300만 원이 추가로다가 지원돼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매트리스처럼 받치고 있는 그 민간의 영역들을 잘 살피고 보살펴 가야지 공공의 영역들도 같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확실히 지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괜찮을까요? 다른 의원님 네. 안 계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고하셨고요. 그 답변 과정에서 딱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저희가 의회에서 확대하려면 4개구를 공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더 확충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또 우리 시의 정책이 그런 거. 또 두 번째 이경원 과장님 답변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국비가 있어야만 사업을 합니까? 이건 지자체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중앙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기조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국비가 10억 편성됐다는 국장님 말씀. 국비가 돼야만 지자체에서 한다? 이건 지자체 의지가 아닌 거죠. 우리 청주시는 적어도 국비가 내려와도 거부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국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이완복 의원님. 예, 이완복 의원입니다. 제가 길게 하면은 중간에 제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최원근 우리 경제일자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60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추진 실적에서 노후전선 정비와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후전선 정비를 하는데도 그 상가에서 그 뭐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경제 일자리 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10%요. 예, 예.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죠? 이 안전시설 설치요. 기타, 예, 그렇습니다.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말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뭐 기타 안전시설이란 분전반 자동 소화 장치, 멀티템 소화 패치, 할로겐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등 그러한 그 저기를 설치하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육거리 두꺼비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등록 현황보다 적은 점포들에서 자부담이 없는데도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등록 현황보다 적은 점포들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점포에서 이런 시설을 원하지 않아서 안 한 건지.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타 안전 그 시설 설치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자부담은 없지만은 저희가 그 공모해서 818개소에 국비 70%, 도비 9%, 12, 21% 매칭을 해서 1억 9,800이
저희가 이제 그 국비 사업을 이제 따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 수요 조사를 저희가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서 시장별로 저희 그 상인회에서 그 회의 때 받기로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건가 해서 지금 보면은 그 육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티 콘텐츠라든지 소화 패치, 분전반 자동 소화 장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시장별로 없는 거를 토대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일단 배정은 그 예산에 그 받은 1억 5,800에서 그 시장별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상인회별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예산에 의해서 수요사를 거쳐가지고 받은 금액에서 이런 물품을 필요한 물품, 소화기라든지 멀티 콘텐츠, 에어클리너 이런 거를 좀 받아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사창 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된 점포가 90개 점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1쪽에 그게 나와 있고 60쪽에는 기타 안전시설 설치해서 92개소가 그 설치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2개소가 더 많이 설치가 됐어요. 어떻게 뭐 유령 점포인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지금 그 사창시장은 원마루 시장이 92개소인데. 요것도 우리가 그 배정 예산에 사직 사창시장이 한 2,300 정도 그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원마루도 이제 2,300 동일해서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분전반 여기 사창시장 같은 경우 원마루는 분전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 소화 장치 그게 사창시장 49개소, 원마루 시장 76개소. 또 소화기는 이제 92개소에 이런 필요 물품 이런 거를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런 예산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을 해서 좀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 안전 시설과 관련해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설치를 받아서 화재나 또 시민들의 안전, 특히 그 상인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은 미래 기업지원과장이에요. 네. 그 295쪽의 국제 결연 그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국제 자매 도시가 3개국, 3개 도시, 일본, 네. 중국, 네. 미국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우호 도시, 국제 우호 도시는 8개국. 11개 도시,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폴란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국의 뭐 후저우시와의 교류를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앞으로 우호도시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해서 그런지 전에 했던 그 우호도시와는 좀 거리감을 좀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우호도시는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우호도시를 계속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어떻게 그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교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기업자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후저우시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오고 가고는 안 했지만 올해 3월에 후저우시 시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또 서한도 발송했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도 굉장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많이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우한시에서 우한 시장님도 오셨었고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하고 시장님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루에 금방 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계속 이렇게 교류를 이어가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우도시를 방문을 하고 네. 하는 그 저기 돌아가면서 골고루 네. 이 지금 최근에 교류하는 국가하고만 네. 뭐 이렇게 그 접촉을 하고 하는 상황 같은데 좀 더 그 교류국가와 우리나라와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매실 있는 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그 저기 후저우시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네. 그 저기 우리 청주하면은 집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거기에 그 나홍화상이 거기서 공부했던 그런 그 사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그 우도시를 교류를 맺은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하지만은 앞으로 뭐 여러 군데 있으면 뭐 합니까? 자주 접하고 그 우리와 그 내실 있게 경제, 문화, 산업 등 다각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경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민수 저기 유한복 의원님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다음 예, 분 예.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네, 최재우 의원님. 최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 262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질의 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부서 명칭이 기업 투자 지원과가 맞아요? 기업 지원과가 맞나요? 영원입니다. 저희 기업 지원과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가 저 홈페이지에는 지금 이게 기재가 좀 잘못돼 있어요. 요거를 좀 갱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이 상태로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살펴보고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260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예. 본 의원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청주시와 충청북도 중복으로 경영안전주 자원 지원금에 대한 그 신청한 기업이 지금 10곳이나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도자금 대출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와 이자 지원이 즉시 중단 처리가 되고 우리 청주시 지원을 받고 있던 기업이 3%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도지원 2.8%를 받게 되면은 즉시 우리 청주시 거는 중단이 되고 그 예산을 좀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청주시 지원이 중단되는 거 환수가 또 되고 또 강제적으로 도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불리한 사항을 우리 기업에서 인지를 하고서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은 중복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명칭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이지 여기 재원은 도비가 35%고 시비가 65%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미 관세 영향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 경영안정자금과 시 경영안정자금을 중복을 하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고문에 당초부터 다 공고를 띄워놔서 계속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기업들 중에 이제 착오가 있었거나 이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자금하고 시장금하고 이게 자금 지원 시기가 약간 좀 달라서 저희가 늦게 인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거를 사전에 네. 검토가 안 되나요? 도는 이제 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따로 받는데 도에서는 시자금하고 겹쳐도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 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도 거를 신청을 받아서 대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제 분기별로 이자를 지원하니까 은행에서 받아보고 아 여기가 도자금하고 시자금을 같이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안내를 하거나 네. 또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전달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진흥원에도 계속 우리 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이중일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전체 시군을 충청북도 내 시군을 다 같이 받으니까 약간 미스가 있는데 저희가 더 강력하게 기업에서 사전에 우리 청주시하고는 사전 협의 도자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하죠. 우리 자금을 우리한테 하는데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우리 청주시는 우린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럼 사전에 그 청주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예. 도자금하고 반대 업체는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업에서 지금 혼선을 겪어서 그런 민원도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사전에 네. 또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중복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충분하게 좀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겹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세는 중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우리 일자리 정책과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모가 지금 돼 있나요? 육거리 시장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시설 개선이 좀 안 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 유지 관리가 이제 그때 718개소인가 뭐 해가지고 유지 관리 용역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그거는 그 사업비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그 노후가 돼가지고 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재 경보 시설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노후가 됐기 때문에 뭐 그 되는 부분은 전 그 어떤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노후로 인해 가지고 걱정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꼬리 야시장도 지금 앞으로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상가가 지금 밀집돼 있어서 그런 화재 경보 시설이 작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완을 하셨나요? 지금 소화기라든가 소화기도 어떤 유효 기간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점검을 통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교체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공모가 되기 전에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아까 그 얘기했다시피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이번에 그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육거리 쪽으로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런 비치, 소화 패치라든지 기타 소화기라든지 콘센트 소화기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야시장이 운영이 될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좀 소화기를 또 추가적으로 좀 배치를 해서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 바로바로 대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보완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제 그 점포 인근에 저희가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용인 의원입니다. 시간 쿼터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장님, 그 행감자료 272페이지에 보면은 지원기업 알림이 톡톡 서비스가 있죠? 네, 겹지원과장.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업 지원 알림이 톡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알림 내역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알림이 톡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취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잠시만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저희가 저희들 거를 알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걸 알리는데 취합한다는 의미가 어떤 같이 말씀이신지. 한목에 기업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님. 이것 저 다른 뭐 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농림 아니 노인복지과 걸 받아서 저희가 알리는 거예요. 아, 거기서 알리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알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알림 내역 현황을 보니까 네. 발송 일자가 급박하게 보낸 게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우리 청주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3년 동안
그 65개 기업에 34조 2,884억 투자 유치하시냐고 우리 이상희 국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4조라는 게 실제 투자 금액이 아니고 이제 협약사항이잖아요. 이게 현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39개 기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조민숙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저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이쪽으로 오는데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민원사항 이런 거는 뭐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로사항이라기보다요, 이제 경영 상황이 이제 좋지 않거나 투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이제 준비가 기간이 길어지는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다 투자를 저희 지금 청주시하고 협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투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의 파급적인 효과하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에 또 이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또 도시가스 사업에 이거 얘기를 행가면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도시가스 지금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았죠? 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심의가 언제 하나요? 지금 12월 1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주청원 통합되고서 시골 지역에는 뭐 진짜 전혀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낭성, 미원, 가덕, 뭐 문희, 현도, 뭐 북이 이런 데는 뭐 전혀 뭐 도시가스가 그냥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청주 그 도시가스 하는 청주 도시가스에서 그 SK인가요, 여기가? 네, 충청에너지, 네, 네. 충청에너지하고 충청에너지도 물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데만 골라서 하겠지만은 우리 청주시 예산이 지금 근 4조가 가까이 가는데 이거 매년 한 5억 정도가 편성돼요 이게. 그러니까 더 편성을 해서 시골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충청에너지하고 뭐 한 7, 8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공급관을 까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공급관을 이제 깔아놓고서 그 가스를 어쨌거나 팔아야지만 본인들도 수익이 나고 그 공급관을 관리를 하려면 관리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그 할 수 있는 물량이 인력이나 물량이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준이나 신촌에는 애호박 단지로 해서 청년 농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근데 어떤 이런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되죠. 네. 활성화재단 이사님, 우리 활성화재단이 올해 1월달에 출범했죠?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활성화재단 1월달에 해서 지금 뭐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수의계약건을 지금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계약률 그 예정가하고 100% 다 계약한 저희가 많이 있네요. 예,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뭐 시설 유지 관리 용역 5건 다 100%고 일반 용역 8건 중 5건이 100%다. 물품 공급도 4건 중 3건 계약률이 다 100% 계약 예정가 대비해서 다 100% 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초기에 이제 집기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이제 그 나라 장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입찰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용역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가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해서 저희가 100%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달가도 지금 목표액보다 구입가보다 좀 낮게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거의 다 한 5%씩은 낮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회계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100%보다는 좀 예산 절감에 좀 적극적으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예산 절감하는데 같이 우리 청주시 활성화재단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입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그 계약률을 다 이제 적용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그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약하고 지출 이런 회계 업무 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한숨 배식다 도르셨는데 더 지지하실 내용이 많으신 거예요. 네, 정현숙 의원님하고 이한복 의원님 이제 또 있으니까 예. 이한복 의원님 계속 하시죠. 아까 하시려던 거. 네. 예, 존경하는 이육위원 의원님이 방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가지고서 제가 그 전민수 민해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정 LPG 통가스 배관 교체 사업 해가지고 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가정에서 가스 배관 교체 사업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존 가정집 가스통 위치에서 가스 레인지까지 고무 호스를 갖다가 스테인레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체 업체에서 기존 가스통 위치에서 가스레인지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배관 공사하는 그 시간이 이제 다소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분들도 무슨 수지 타산을 따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에 하겠다 해놓고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대요. 그렇게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그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집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어쨌든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좀 우리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래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했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 공사 그 충청에너지인가요? 아니요, 그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 고무호스를 다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물량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가정에 대해서 교체를 다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요
그 사안은 네네. 저희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은 대형 네. LPG 통인가 그거를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 앞집은 들어오고 뒷집은 안 들어오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런 불평등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주택, 이 구도심의 개인주택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기고 지금 어렵게 진짜 사는데 그 앞집에는 도시가스가 빵빵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관로가 이렇게 이상이 당초에 설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든지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 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오랜 세월 20년 가까이를 이 도시가스 문제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이독경이죠. 맨날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답이 없던 그 사안을 이제 대형 LPG 가스통을 좀 가정에 이렇게 설치하게 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가시적인 그러한 행정과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민숙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제공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LPG 판매업자들께서 또 이제 마을 단위로 진행을 하면 어떤 공급 망이 끊기는 이제 가정에 배달하던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저희 시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가구 단위 사업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제 건의 사항도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가구 단위 저장 탱크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사업량을 좀 늘려가는 걸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진짜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참 이 칭찬 받아야 될 이 사안입니다. 진짜 조민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답변도 없고 우이독경, 소기의 경있기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 좀 가시적으로다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구도심 청주 시내권에 구도심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주택은 특히 그래요. 앞에 이 옛날로 말하면은 하수도 그러니까 이 도랑이지요, 도랑. 도랑만 있으면 복개를 했기 때문에 관이 안 묻혔어요. 안 된대요. 그 앞에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팽배한데 아주 좀 더 예산을 좀 풍족하게 좀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또 행정도 가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없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 좀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정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과 주차장 수익금 정산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금 세부 내역에 보면 주차권 판매, 일반 주차,
그다음에 정기 주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기 주차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운영 지침이라던가 조례에 있는 항목인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영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그 규정은 없고요. 아마 그 비어 있는 그 주차장을 아마 그 상인회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뭐 2만 원부터 해서 100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천차만별 이게 지금 다른 제가 지금 받은 정산 보고서는 북부시장인데 다른 전통시장도 다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그 사창시장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고객이 주로 이제 많이 올 경우에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그 정기 주차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마 성안길도 저희가 이제 그런 상인회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고객이 주 위주가 돼야지 그 이렇게 월 주차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위주지 그 고객을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소비자라던가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뭔가 그분들에게 맞는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보이는데 운영 지침이나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이미 만약에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기준을 확인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출금 중에서 물품 구매 내역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주차 할인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부시장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6,000장씩 한 36만 원이 물품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구입한 주차 할인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진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뭐 과에서든 상인회에서든 하고 있는 건가요? 내역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그 월 수입이라든지 지출 정산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주차권이라든지 이런 발행도 자체적으로 해서 그 상인회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산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북부시장을 보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주페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청주페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이용률 말하는 겁니까? 네네. 지금 증가와 감소 그 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그럼 전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발행 규모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카드 발행이요? 카드 발행보다는 사용해서 그 적립한 그 비용이 지금 예산이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비율이면 더 좋고요. 확인 지금 안 되시면 아마 이제 지금 저 행감 자료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페이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전에 제도에 의해서 선수금보다는 거의 환전율이 97%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행액 참고로 해가지고 하셔도 그렇게 그 소비는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카드 발급에 대한 발행 실적으로 보여져서 79쪽에는 이게 지금 사용액으로 그러면 봐도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발행액과 사용액이 있는데 사용액으로 그럼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사용액이 이제는 그러면 페이백으로 돌아가는 거 지출된 거로. 전년도 사용액은 얼마였던 건가요? 전년도는 사용액이 이 자료에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좀 나오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그 2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4년도 사용액이 토탈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니죠.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죠.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 지금 자료에는 11월 1일부터 작년 기준으로 2달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한 533억으로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담당 팀장님 자료 확인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이용했다고 해야 될까?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는 7% 적립을 하게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13%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적립을 좀 이게 일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그 결과치가 이용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피드백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착한 가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적립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가 되고 있는 건가요? 착한 가격은 추가적으로 5% 추가적으로 할 경우 업소에서 때는 5% 그러면 18% 맞나요? 그렇죠. 13%가 지금 현재 50만 원에 13% 돼 있고 5% 더하면 18% 착한 가격에서 맞죠? 플러스 5%가 더 됩니다. 네, 근데 그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한 이용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5% 추가 적립이라던가 뭐 이전과 이후에 바뀐 거에 대한 혹시 차이 이런 것들을 그 이용객들한테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 사항 같은 걸 한번 체크해보라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보통 이제는 저희가 청주페이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주페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가격 지도, 네이버 지도 클릭하면 나올 수 있도록 위치 표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설문 결과는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원하는 착한 가격에서 좀 확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들의 설문조사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그 사용액이 한 3,376억 정도 그렇게 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3,376억. 3,300? 예. 그러면은 지금 지금 남은 시간이 11월 지금 거의 말이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1,000억? 거의 그 지금 10월까지가 3,069억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한 3,400억 비슷한 정도. 건가요? 예. 연말에 좀 많이 집중되나요? 사용액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13%가 그 9월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인센티브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특별 지원이 또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50만 원에서 13%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비 촉진은 더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청주페이에 대해서 적립률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활용하시라는 그러한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좀 다각도로 좀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착한 가게 같은 경우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 그 활성화 그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그 활성화 방안 혹시 이거 운영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받으셨나요? 용역 결과 기억하시나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방안 거기 보면 지정 취소라던가 자진 취소 뭐 이러한 것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주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까지 착한 가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청주페이에서 추가 적립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 착한 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이라던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청주페이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할인되는 것들을 체감하게끔 하면 어떨까? 지금 예를 들어 온시장 이벤트 쿠폰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할인되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청주페이의 적립 형태도 좋기는 하겠지만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찾아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도 이용객들이 조금 더 관심 기울여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15페이지
15페이지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경제 일자리 갑니다. 죄송합니다. 청주형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에서 그 집행 잔액이 99%가 남았습니다. 이거 명시이월된 거 아닌가요? 찾았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10쪽에는 몇 페이지? 15페이지 25년도 거에 집행 잔액이 99%가 남았습니다.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10쪽에 보면 24년도에 명시이월된 거가 남은 건지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기타 보상금이라는 거는 지금 2억 2천입니다. 요거는 이커머스 그렇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는데 기타 보상금이 왜 계속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025년도 사무관리비 1억 62만 원 하고요. 그 기타 보상금 5,600 정도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이제 이커머스가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11월 기성급 집행이 좀 필요하고요. 그 기타 사무관리비는 또 12월 준공금을 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도 11월, 12월 소비 촉진 이벤트 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그 아직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 지원과 이게 과장님께 다른 의원님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34쪽하고 240쪽인데요. 4쪽 그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요거하고 240쪽 그 기술용역한 이거가 같은 사업인 거죠?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용역이 중지됐나요? 240쪽에 있는 아니요, 용역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데 비고란에 용역 중지 중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용역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잠깐 공사 중지해 놓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34쪽에 집행 잔액이 78%가 남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올해 소진이 되는 건가요? 이게 2024년도에 13억 2월하고 2025년도 10억하고 해서 23억이고요. 지금 실시 설계가 12월 중에 완료되고 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 네. 집행이 됩니까? 계속비하고 당해 예산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네. 정현수 의원님 죄송한데 다른 의원님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초과돼서 다른 의원님 하시고 하시죠. 이상조 의원님. 네, 이상조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263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선정.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우리가 그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서 20개사 정도 이제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그 신청은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래도 한 50개사 정도? 개사에서 그 언더로 들어오는 50개사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아래일 수도 있고 선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업인의 날에 인증서도 이제 수여를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3년이잖아요. 3년간 유지가 3년입니다. 인증기간 3년인데 그러면 3년 이내에는 우리가 선정하고 나서 추가로 뭐 재무제표를 매년 제출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없죠. 않습니다. 네.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이 업체가 다시 신청을 네. 하는 건가요? 유망 중소기업에 하고 싶으면 다시 하고 싶으면? 신청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청주시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청주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쭉 평가를 해갖고 유망한 기업을 우리가 선발한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신청한 기업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이렇게 하고 3년이 지나면은 다시 신청하고, 그러면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3년 지나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민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관련돼서 조금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게 좀 제도가 민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간 2차 보전 5년간 2차 보전 대출 3%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망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업체들을 선정을 하는데 예. 이건 인증은 3년이고 저희가 일반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은 4년인데 유망 중소기업에는 5년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딱히 그거를 그 경영 안정 자금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그 유망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도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니고 민간에서 받아들일 네. 때 청주시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예. 선정됐다고 하면 청주시에 있는 기업 중에서 진짜 탁월한 기업을 우리가 선정한 거로 민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심사를 할 때. 네. 근데 그게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신청한 기업 중에서 그냥 그 중에서 점수에 의해서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최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 미래산업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LPG 수용 조정 탱크 보급 사업에 있어서 이게 또 관로 배관이 지하로다가 지나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 승낙이 됐을 경우는 기간이 또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떤 기간? 토지 사용 승낙에 승낙 기간 그러니까 예. 얼마큼만 쓰고 이후에는 뭐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는 사업인데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연분학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나 종종 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것도 배관이 지하로다가 지나가게 되면은 사용 승낙이 없다면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저장 탱크를 설치할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탱크 저장 공간이나 뭐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그것도 활용해서 이제 마을에서 설치를 할 때 좀 갈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마을 주민들 네, 전체가 그게 좀 합의가 동의도 돼야 받아야 되는 되고 사항입니다. 또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거리 야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육거리 야시장 하시느라고 경제일자리과 시장 활성화팀인가요? 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구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성과는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와 격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갈등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기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이게 전체 9,6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국비 포함해서.
네, 국비 포함해서 9,600만 원 들어갔는데 시비가 4,800. 그 1, 2, 3차까지 하면서 쭉 하면서 거의 직접 수행하다시피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으로 큰 몇 개월을 사업 수행을 했어요. 비교되는 관광과 3일 하는데 대행 사업비로 1억 그냥 썼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느냐에 대한 극명한 비교를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 그런 차원에서 경제일자리과는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직접 수행한다고 3천만 원으로 직접 수행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의회가 약간 감시겸제가 좀 허술한 틈을 타서 1억까지 올려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상권재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까? 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그 경제일자리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럼 이거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사업으로?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위탁 사업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으로 잡혀 있죠.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 혹시 국비가 내려면 또 다시 대응 투자가 됩니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네. 국비 투자 여부는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나중에 그거 국비 사업위원장님, 네. 저희가 그 어디야 현대 커넥트하고 해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공모사업. 그걸 별도로 5천만 원을 따가지고 그럼 육거리에 투입한 돈이 아니고요? 예, 거기에 투입을 한 겁니다. 투입한 거잖아요. 홍보비하고 경영 자금으로 해가지고. 그 어쨌든 육거리 만원의 행복 야시장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단이 있으니까 이제 자생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전통시장 보면 계속 이제 어쨌든 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숙제는 노점상과 푸드트럭 간의 갈등, 푸드트럭과 기존 업주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리가 늘 보잖아요. 제주도 동문시장 같은 경우 보면 그것이 거기에 시그니처 같이 돼 있듯이 청주 육거리 시장 금요일 토요일 매주 있더라라는 말이 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단 대표이사님.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그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육거리 야시장이 이 지역에서의 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영근 과장님, 그 정현숙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기존 이벤트사와의 갈등 지금 이제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시가 최초에 계획을 대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혹시? 최초 계획을 제가 우선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왜 그 육거리 협동조합과 그 이벤트사와의 이런 갈등이 있는지는 그거는 우리 시도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언질이 있었으니까 이벤트사와의 그런 거래관계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의 영역에서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육거리 상표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 상인회 그 육거리 상인회 쪽에서 그 공동 제안서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쪽 그 특허된 출연하는 데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자문 결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차후에라도 지금 당장은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공유 차원에서 하지만은 언제 또 마음이 바뀔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대응을 하자. 우리 시에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시의 얼굴과도 같은 시장 아닙니까? 그 공공의 자산을 어떻게 되는지 법정 영역에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골목형 상점가 저희가 지난번에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 완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 목적이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은 강화시켰어요. 지금 보면 상점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전체 범위는 완화를 시켰는데 서류는 더 강화가 돼가지고 상점가 등록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타 시도랑 같게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조례 목적이 완화잖아요. 그러면 가장 완화되는 타 시군을 비교해서 그 행정의 기준에 맞춰야지. 조례는 완화시키고 행정 그 절차는 강화시키고 하면 조례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골목행상정가를 좀 살려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청주페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삼성페이랑 제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감 자료를 보면 삼성페이랑 제휴한 이후에 뭔가 실적이 도드라지거나 뛰어난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게 기존부터 해왔다고는 하지만 삼성페이랑 한 다음에 어떤 그 평가 분석 해보셨어요 혹시? 좀 더 뭐 확실히 나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뭐 아직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네. 아마 삼성페이로 해서 이제 학교 다닐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일단 뭐 결제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고객이 좀 더 그걸 쓰고 편익을 좀 봤다고 하면은 사실상 뭐 삼성페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휴를 대기업이랑 했으면 뭔가 사용액이라든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러고 가장 최근에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종 페이나 카카오페이들이 무료로 제휴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삼성페이에 지난번에 그렇게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들어간 만큼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평가 분석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미래산업과장님, K바이오스케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어제만 해도 AI 페스타를 했지요. 청주시가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청주시 역할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AI 페스타에 어제. 미래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죄송한데 AI 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사업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한 거 아니고. 네, 정보통신과에서 어디서 했다고? 정보통신과에서. 그럼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바이오스케어의 일환이고 이런 건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K바이오스케어 하는데도 우리 시의회가 아마 50대 50으로 대응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충북도랑 우리 시의 목소리를 좀 내라라는 거죠. 계속 파묻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한 국비 지원된다고 다 받지 말고 국비 안 된다고 사업하지 말라 이런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시가 자리를 잡아가야지. 결은 다르지만 어제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사께서는 돔구장 하겠다. 청주시는 고려한 바 없다. 이건 엇박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산업교통과 감사하면서 수소 관련하고 가스 관련 지도 점검 업무 이관을 좀 아니면 협조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수소 관련해서도 업무 조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조민숙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구청이랑 업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다시 드리고요. 내일 모레부터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되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 우리 시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건 저희 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지금 그것도 에너지공단 쪽에서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그 대상지 조사까지만 지금 대상지 조사는 끝났나요? 네네. 생각보다 많죠. 우리가 80명 이상 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요. 어쨌든 내년도부터 바로 내일 모레부터 28일부터네요. 28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제 시행일로부터 1년 기간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제출을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그걸 이제 승인을 해주면 그 이제 기간은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통과됐고 시행령도 이제 발효가 되니까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자원 과장님, 중국 통상사무소 폐쇄한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혹시?
겹정과장 이경은입니다. 어떤 기업들 네. 중에서 중국 통상사무소 폐쇄해서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 들린 거 없어요 혹시?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들은 얘기는 없고. 없습니다. 그럼 하노이 통상사무소 개소해서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신 거죠? 뭐 어차피 뭐 계약도 네, 체결하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하노이 통상사무소 개소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번 가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하노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하노이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통상사무소에 와서 바이어 미팅도 하고 이렇게 사무실로 같이 쓰셔도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소위 말하는 비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사무소가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중국 사무소 폐쇄하지 말고 하노이 사무소 합시다라고 늘 얘기했던 건데 이런 거는 기업 지원과 좀 확대시켜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상권재단의 역할이 이제 막중해졌습니다. 사업도 이제 업무도 이관을 받으시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 기조, 시의 기조에 맞춰서 정말 그 전통시장이 살고 전통시장이 삶을 해서 서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이래서 청주가 좀 더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좀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잘 받들어서 각각의 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들이 소외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 일자리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와 재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 및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을 마치고 28일 금요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